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승은입니다. 2014년 4월 4일 금요일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끔찍하게도 힘든 시절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만 같은 지옥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던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고 잊혀지는 게 사람들 기억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힘든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기도 하는데요. 당시에는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 격언에 The crisis of today is the joke of tomorrow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The crisis of today is the joke of tomorrow. 고된 시절 역시 인생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키우게 되겠죠. 네, 4월 4일 금요일에 함께하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 자, 저희 게시판은 facebook.com/차잉글리시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날 라디오에 나왔던 컨텐츠, 스크립트를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핫뜨거운 영어 예문이라던가 CNN 기사 그리고 테드 번역본까지 제가 수록을 해놨거든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진행되니까요.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 코너 핫뜨거운 영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속에 가스가 찬 듯 더부룩하다가 통제할 수 없는 트림이 나오고 나중에는 속이 쓰려서 아픈 현상을 통칭해 소화불량이라고 하죠. 현대인들이 대부분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겪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소화불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미약한 경우에는 그냥 둬도 괜찮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될 때는 굉장히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핫뜨거운 영어에 우리가 알아볼 표현이 바로 소화불량이거든요. 소화불량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indigestion 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화를 시키다, 그러니까 음식을 소화하다라고 할 때는 digest라고 하지만 앞에 in이 붙음으로써 부정이 됩니다. indigestion, 그러니까 소화 안 된다 이거예요. 객체했다 이거죠. 자, indigestion을 가지고 오늘 예문 몇 가지 만나볼게요. Example number 1. 소화불량은 자주 너무 빨리 먹어서 생기는 병이다 라고 할 때 indigestion is a condition that is caused by eating too fast. Indigestion is a condition that is caused by eating too fast. 자, 2번. 당신이 소화불량에 걸렸다면 위에 통증이 느껴진다. If you have indigestion, you have pains in your stomach. 자, 배가 아프다라고 할 때는 I have a stomach ache라고 하잖아요. I have pain in my stomach 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윗배 아프냐, 아랫배 아프냐. 그럴 때 일단은 아랫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야 되는 배가 아프다라고 할 때는 it's number 2라고 해도 돼요.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It's number 2.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변과 대변이 있잖아요. 소변을 보러 가야 할 때는 number 1입니다. 근데 큰일을 봐야 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number 2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t's number 2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충 이제 좀 시간 걸리는 거구나 라고 알아듣겠죠. 자, anyways. 그런데 이제 위가 아프다, 위가 좀 쓰리다라고 할 때는 pain in my stomach가 돼요. 2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If you have indigestion, you have pains in your stomach. 네, 간단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가 이 소화불량증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소화불량증을 겪으면 위가 쓰라립니다. 자, 이런 경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가 쓰라린다 라고 할 때는 영어로 sour stomach 라고 해요. sour stomach.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sour. 그러니까 sour이라는 게 시다라는 거잖아요. 시큼할 때. sour stomach 하면
속이 아린 경우.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upset stomach가 있는데요. 요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자면 upset stomach는 이제 좀 뭔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술 많이 마신 다음 날이라던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도 예문을 만나봐야겠죠? Example number 1. 빈속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리다. I get a sour stomach sometimes when I have too much coffee on an empty stomach. I get a sour stomach sometimes when I have too much coffee on empty stomach. 네. On empty stomach라고 하면 빈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example number 2. 스트레스는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 Stress can b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a sour stomach. Stress can b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a sour stomach. Example number 3.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쓰렸다. He drank too much alcohol and had a sour stomach. He drank too much alcohol and had a sour stomach. 자, 그리고 속이 좀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discomfort in the stomach라고 합니다. discomfort. 그러니까 뭐 멀미할 것 같다라거나 아니면 공복에 이제 그러니까 빈속을 너무 오랫동안 네. 빈속으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또 좀 불편하죠. 네. 느낌 이상하죠. 자, 예문 만나볼게요. 그거. 나는 공복일 때 속이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I have discomfort in the stomach only when it's empty. I have discomfort in the stomach only when it's empty.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tomach, 네, 위 관련된 영어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속이 좀 안 좋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었는데요. 1번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문. Indigestion is a condition that is caused by eating too fast. If you have indigestion, you have pains in your stomach. I get a sour stomach sometimes when I have too much coffee on empty stomach. Stress can be involved in the creation of a sour stomach. He drank too much alcohol and had a sour stomach. I have discomfort in the stomach only when it's empty.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화불량, indigestion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sour stomach, upset stomach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속이 또 더부룩하고 좀 불편할 때는 discomfort in the stomach. 이 단어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4월 4일 금요일이고요. 신나는 금요일이죠? 저희 게시판은요, facebook.com/차잉글리시입니다. 언제든지 활용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테드 강연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강연, 제가 들고 왔는데요. 댄 핑크의 The Puzzle of Motivation입니다. 자, motivation이 뭐죠? 동기부여죠. 그래서 The Puzzle of Motivation 하면 동기부여의 어떤 퍼즐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왜 퍼즐이 나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그런 얘기가 또 들어있겠죠. 네. Puzzle of Motivation. 사회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비즈니스상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기초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Give and take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제 쓸 때 우리가 사실은 동기부여를 줍니다. 그러니까 윗사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얼만큼 동기부여를 주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해볼 댄 핑크의 The Puzzle of Motivation에는 또 다른 시각이 나옵니다. 일단은 넘버 1.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비즈니스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졌던 20세기에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은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리고 주장 넘버 2. 이런 if then 보상 방식 있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if-then 보상은 창의성을 파괴시킨다. 그게 주장 넘버 2고요. 그리고 주장 넘버 3는 높은 성과의 비밀은 보상과 처벌에 있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그 욕구에 기인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 테드 강연을 이게 한 20분쯤 되거든요. 20분쯤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창의력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성과급이 오히려 성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해요. 성과급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편적인 동기부여 방식은 조직원의 창의성을 파괴하고 높은 성과의 비밀은 보상과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인 욕구에 있다. 예, 이렇게 발음 라인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댄 핑크의 The Puzzle of Motivation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So,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ake a look at this. This is called the candle problem. Some of you might have seen this before. It was created in 1945 by a psychologist named Carl Duncker. Carl Duncker created this experiment that's used in a whole variety of experiments in behavioral science. And here's how it works. Suppose I'm the experimenter. I bring you into a room. I give you a candle, some thumbtacks, and some matches. And I say to you, your job is to attach the candle to the wall so the wax doesn't drip onto the table. Now, what would you do? Many people begin trying to thumbtack the candle to the wall. Doesn't work. Some people, and I saw somebody kind of make the motion over here, some people have a great idea where they light the match, melt the side of the candle, try to adhere it to the wall. It's an awesome idea. Doesn't work. And eventually, after 5 or 10 minutes, most people figure out the solution, which you can see here. The key is to overcome what's called functional fixedness. 네, 지금까지 댄 핑크의 The Puzzle of Motivation 강연을 잠시 듣고 오셨습니다.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So, ladies and gentlemen of jury, take a look at this. 여기서 jury가 왜 나왔냐? jury는 배심원이란 뜻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소개할 때 이 강연에서 그 부분 잘랐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법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법대 나온 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 변호사나 판사는 못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자신이 법대 나온 티를 좀 내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So ladies and gentlemen of jury, take a look at this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배심원 여러분, 여기를 봐주세요. This is called candle problem. 이건 촛불 문제라는 겁니다. Some of you might have seen this before. 전에 이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It's created in 1945 by psychologist named Carl Duncker. 이 문제는 1945년에 심리학자 칼 덩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Carl Duncker created this experiment. 여기서 experiment, 요거 보고 할게요. 실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다라고 할 때는 experience라고 하죠. 확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조금 비슷하긴 해도. experience, 그건 경험하다고요. experiment 라고 하면 실험이라는 거예요. 과학 실험. 그죠? Carl Duncker created this experiment that is used in a whole variety of experiments in behavioral science. 행동과학의 여러 가지 측면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고안해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것만 제일 중요해요. experiment, 네, 실험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락이죠. So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ake a look at this. This is called a candle problem. Some of you might have seen this before. It is created in 1945 by psychologist named Carl Duncker. Carl Duncker created this experiment that is used in a whole variety of experiments in behavioral science. 네. behavioral science는 행동과학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And here's how it works. Here's how it works 라고 하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다. Suppose I'm the experimental.
experimenter. 이거 단어는요. 그 experiment 뒤에 그냥 ER만 붙잖아요. 그러면 실험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예. Suppose I'm the experimenter. I bring you into a room. 제가 여러분들을 방으로 데려왔다 치죠. I give you a candle, some thumbtacks, and some matches. 캔들은 아시죠? 초라는 거예요. 초를 하나 주고 some thumbtack. 요거 뭘까요? thumbtack. 앞정이죠. 앞정핀. 그죠? thumbtack이라고 해요. 그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some matches. 성냥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nd I say to you, your job is to attach a candle to the wall so the wax doesn't drip onto the table. 이 촛불을 벽에 붙이되 촛농이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초와 앞정 그리고 매치 성냥 3개를 주고 벽에 붙여봐라 이거예요. 그래야 촛농이 뚝뚝 떨어져서 이제 바닥에 붙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Now, what would you do?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Now, many people begin trying to thumbtack to candle the wall.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앞정으로 초를 벽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Doesn't work. 하지만 잘 안 됐어요. Some people, and I saw somebody kind of make the motion here.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Some people have a great idea. 어떤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를 보이기도 합니다. Where they light the match, melt the side of the candle, adhere it to the wall. 성냥으로 초의 옆에를 녹여서 try to adhere into the wall. 벽에 붙이려는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It's awesome idea. It doesn't work. 대단한 아이디어지만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And eventually, after 5 or 10 minutes, 그리고 결국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지나자 most people figure out the solution. 대부분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Which you can see here.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그건 여러분들이 테드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솔루션이 나왔나? 예, 말로는 좀 표현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The key is to overcome what's called the functional fixedness. 오늘 제일 중요한 문장이 여기 나와 있어요. The key is to overcome what's called the functional fixedness. 이 문제를 풀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Functional fixedness. 이 단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Fixedness. Fixedness. 고착이나 불변해라는 뜻이에요. Fixedness.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얘기할 때 fixedness 라고 해도 되고요. fixed idea 라고 해도 역시 고정관념이 됩니다. stereotype도 역시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려야 이 촛불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라는 게 이 사람이 오늘 클레임하는 바인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들고 와볼게요. 제가 그 뒤에 내용은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To be continued예요. 자, anyways, 중요한 단어 마지막에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Fixedness. 같이 읽어볼게요. Fixedness. Fixedness. 스펠링은 그렇거든요. Fixedness. 근데 빨리 발음하면 Fixedness. 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발음되는 거고요. Fixedness. 그리고 불변의 고착이란 뜻입니다. 또 고정관념이라는 말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요한 거 모두 이제 간단하게만 풀이해봤습니다. 중요한 단어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실험할 때는 experiment, experimenter이라고 하면 실험하는 사람, thumbtacks, 앞정, 핀, functional fixedness,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데 fixedness의 고정관념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단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fixed idea,
또는 stereotype도 역시 고정관념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스크립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네, 오늘 퀴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리지널 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댄 핑크의 The Puzzle of Motivation, 이번에 얼만큼 잘 들리시나 확인해 보세요. So,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take a look at this. This is called the candle problem. Some of you might have seen this before. It was created in 1945 by a psychologist named Carl Duncker. Carl Duncker created this experiment that's used in a whole variety of experiments in behavioral science. And here's how it works. Suppose I'm the experimenter. I bring you into a room. I give you a candle, some thumbtacks, and some matches. And I say to you, your job is to attach the candle to the wall so the wax doesn't drip onto the table. Now, what would you do? Many people begin trying to thumbtack the candle to the wall. Doesn't work. Some people, and I saw somebody kind of make the motion over here, some people have a great idea where they light the match, melt the side of the candle, try to adhere it to the wall. It's an awesome idea. Doesn't work. And eventually, after 5 or 10 minutes, most people figure out the solution, which you can see here. The key is to overcome what's called functional fixedness. 여러분께서는 차승은의 뉴스 잉글리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acebook.com/차잉글리시 들어오셔서 컨텐츠 보시고 그날그날의 퀴즈 정답도 맞춰주세요. 자, 오늘 퀴즈 문제 나갑니다. 테드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죠. 고정관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어 하나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제가 2가지를 더 알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정답 꼭 적어주세요. 네, 고정관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정답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have a great day!